안녕하세요. 오늘도 누워서 문학 한 편 살펴봅시다. 염상섭님의 두 파산 지금 시작합니다. 학교 앞 문구점에 정래와 정래 어머니가 앉아 있습니다. 정래는 눈살을 찌푸리며 교장이 온다고 말합니다. 교장이라는 영감은 해방 전까지는 어느 시골에서 오랫동안 보통학교 교장 노릇을 했던 사람인데요. 지금은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죠. 정래네는 그 교장에게 5만 원을 빌린 후로 이렇게 이자를 꼬박꼬박 내고 있는 겁니다. 정래네는 여기저기 빚이 많아요. 교장에게 5만 원, 김옥임에게 10만 원, 은행에 30만 원 이렇게요. 김옥임은 이 문고점을 열 때 10만 원을 투자해서 배당금을 꼬박꼬박 받아갔고요. 그렇게 받아간 게 투자금의 2배는 되는데도 그 돈을 빌려준 돈으로 다시 바꾸고 그걸 또 새끼쳐서 지금 원금과 이자 22만 원을 굳이 받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옥임이 교장에게 줄 돈이 있으니 정래 엄마가 그 22만 원을 교장에게 주면 되겠다 싶어 그런 얘기가 오가는 중입니다. 정래는 그렇게 돌려받는 게 어디 있느냐며 그냥 각자 빌린 사람에게 갚는 걸로 하자고 고리대금업자가 된 교장에게 쏘아붙입니다. 정래 어머니는 예전에 은행에서 집문서를 담보로 30만 원을 빌려서 이것저것 급한 불 끄고 남은 돈 22만 원으로 이 문구점을 차렸죠. 이래저래 가게를 차리는데 돈을 쓰고 나니 들여올 물건을 살 돈이 10만 원도 안 남았죠. 물건이 얼마 없으니 학생 아이들이 찾는 물건이 없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래서 김호김에게서 5만 원씩 2번을 끌어왔죠. 이때는 빌린 게 아니라 동업을 하기로 한 거였죠. 김호김은 동업자라고는 하지만 지가 하는 고리대금업이 바빠서인지 하루나 이틀에 한 번 저녁에 잠깐 들러서 장부나 좀 들여다보고 가죠. 이런 김호김의 태도가 동업자 입장에서는 얄미울 수도 있죠. 근데요, 정래 엄마는 이게 더 편해요. 괜히 가타부타 하면서 시비를 걸고 부딪히는 것보다 이게 더 낫다고 생각하죠. 김호김이 10만 원을 여기 넣어두고 가져가는 건 이익금의 2할이죠. 20%요. 지난 9달 동안 20만 원 정도를 챙겨갔죠. 그렇게 이리 떼이고 저리 뜯기며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데 정래 아빠는 놀고 먹으며 가게에서 용돈을 타 쓰고 있단 말이죠. 그것도 모자라서 이번에는 그나마 있던 땅을 팔아가지고 택시 사업을 했는데 차가 고장나서 수리하는 돈으로 1만 원, 2만 원 이렇게 가져가니 이제는 가게 보증금도 위험할 판이었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겹치는데 오기미가 빚독촉을 해대니 정래 엄마는 이따위로 살 바에야 차라리 때려치우는 게 낫겠다는 말을 합니다. 이렇게 속이 뒤집히는 정래 모녀 앞에서 교장은 또 자기가 도맡아서 하면 확장도 하고 어떻게 해보겠는데 바빠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재수 없는 소리를 해댑니다. 그 말에 정래는 지들이 못하는 걸 남이 뼈 빠지게 노력해서 이러노니 이제 다 뺏어가려 한다며 버럭 화를 내죠. 정래 엄마는 코웃음으로 거들고요. 김호김은 정래 엄마와 중마고우죠. 어린 시절 코올리게 때부터 함께 자라서 도쿄 유학도 함께 다녀왔거든요. 그런 오기미가 이제는 배당금이니 별이니 하면서 악착같이 착취하듯 그렇게 가져가려 하니 정래 엄마는 속이 뒤집히죠. 교장은 그 20만 원을 이렇게도 돌려보고 저렇게도 돌려보자고 여러 가지로 제안을 해봅니다. 그러나 정래 엄마는 교장에게 빌린 돈이 아니라 김호김에게 빌린 돈이니 교장은 끼지 말라고 일갈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오기미는 그동안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죠. 그런데 정래 엄마가 정류장에서 차를 기다리고 있을 때 딱 마주쳐요. 오기미는 정래 엄마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화를 냅니다. 그만하면 얘기가 끝났고 알아들을 법도 한데 왜 자꾸 사람을 오라가라 하며 아니 꼽게 구냐 뭐 이렇게 소리를 지르죠. 정래 엄마는 바쁜 건 알지만 좀 들르면 좋지 않냐며 대충 대꾸를 하고 그 자리를 피하려 합니다. 그런데 오기미는 길거리에서 그것도 정류장이니 얼마나 사람이 많겠어요. 그런 데서 할 소리 못할 소리를 다 늘어놓습니다. 돈을 갚을 생각이 있냐는 둥, 젊고 멀쩡한 서방 믿고 남의 돈 떼먹을 생각이냐는 둥, 내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은 아니라는 둥 이렇게 막 질러대죠. 정래 엄마는 그럼 너도 젊은 서방 하나 새로 얻어라 라고 비아냥대고 싶었지만 주변에 사람이 많아서 참기로 하죠. 그리고는 계속해서 오기미를 달래며 나무라며 어떻게든 오기미를 데리고 그 자리를 피하려 하죠. 하지만 오기미는 끝까지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하고픈 말을 계속합니다. 자기는 부양할 식구도 많은데다가 남편은 병들어 누워서 약값도 대야 하는데
그런 자기의 돈을 먹겠다는 년은 단단히 혼나야 한다고. 근데 그런 못된 년을 사정 봐서 싼 이자를 제시했는데도 그 돈을 그냥 먹으려 하는 년이라면서 정래에게 마구 쏘아붙입니다. 당황한 정래 엄마는 안 갚으려는 게 아니다. 돈도 돈이지만 이게 무슨 꼴이냐 라고 하며 계속 오기미를 달래서 뒷골목으로 빠져나가려고 하죠. 하지만 오기미는 아직 할 말이 남았죠. 자기는 돈밖에 모른다면서 내일 모레면 거리에 나앉게 된 자신에게는 체면도 우정도 다 소용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돈만 내놓으면 장래 권력가의 부인이 될 너랑 말 섞을 일도 없다고 하죠. 이게 뭐죠? 독촉을 하면서 친구의 앞날을 축복하는 건가요? 어쨌든 이렇게 끝까지 하고픈 말을 다 뱉어놓습니다. 여기까지 들은 정래 엄마는 너무 창피해서 얼른 자리를 피해 도망을 칩니다. 마구 뛰다가 뒤에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길래 멈추죠. 그리고 웁니다. 오기미는 27까지 동경바닥에서 신여성 운동이네 연애네 어쩌네 하고 멋대로 놀았죠. 그러다가 다시 조선 땅에 들어와서 도지사도 하고 군수품 회사의 중역도 지낸 남자를 만나서 후실로 들어가죠. 호강했죠. 지금도 누가 봐도 40 넘은 중늙은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곱게 단장한 얼굴에 맵신하게 차려입고 다니고 있고요. 그러나 지금은요. 옥림이의 그 잘난 남편이 3년 전 중풍으로 쓰러져 집에 누워있고 위아래로 부양할 식구들은 많고 반민법이 통과되네 마네 하고 있는데 그게 통과되면 재산이 다 몰수당할 판이죠. 그래서 나름 살 길을 찾고자 해서 하게 된 일이 이 고리대금업이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우는 소리를 하는 게 뭐 없는 소리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해야 또 고리대금업자가 먹는 욕을 덜 먹게 되니까 더욱 크게 떠버리는 거죠. 이렇게 정래 엄마에게 모욕감을 안겨준 옥림이는 가슴이 뻥 뚫린 듯 시원하고 후련합니다. 정래 엄마에 대한 악감정으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도 오랜 친구였는데 무슨 악감정이 있겠어요. 근데 20여만 원이라는 거금을 받아내려면 그 정도는 다그치는 게 맞는 거였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정래 남편 얘기를 한 건 자기가 생각해도 좀 우스웠죠. 옥림이가 남의 남편을 보고 부러워하거나 샘을 내는 건 아닌데요. 어쨌든 정래 엄마가 자기보다는 팔자가 더 낫다고 생각하기는 하죠. 그렇게 돈 없어 고생은 해도 어쨌든 내년이면 공과대학 졸업할 맏아들과 정래 엄마보다 키가 큰 둘째 아들, 그러니까 둘째 아들도 이제 다 키워놨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제 시집 보내도 될 딸도 있고요. 또 남편은 어떻습니까? 빈둥빈둥 용돈이나 받아 쓰는 것 같아도 허우대 멀쩡하고 무슨 정당 조직부장이니 훈련부장이니 이런 걸 하고 있으니 때를 만나면 언젠가 완장 하나 차게 될지도 모르는 거죠. 뭐 예전에 오기미가 잘 나가는 남편 만나 결혼하고 도지사 관사에 살 때는 머릿속에 떠올리지도 않았을 하찮은 존재들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 정래내가 부러운 게 사실이죠. 그 시기심으로 2년 전년 해가면서 화풀이를 한 겁니다. 이튿날 교장이란 작자가 정래내 문구점으로 찾아옵니다. 어제 그 사단이 난 후로 오기미가 교장에게 가서 지시를 한 거죠. 이제 돈 내놓고 마무리 짓자는 교장의 말에 정래 엄마는 엉뚱한 말로 대꾸를 해요. 오기미가 불쌍하대요. 그래서 울었대요. 예전에는 섹스피어, 인형의 집, 엘렌케어 이런 것들을 좋아했던 옥림이가 어쩌다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다면서요. 그러면서 정래 엄마 자신은 경제적 파산이고 오기미는 성격 파산이라고 하죠. 교장은 정래 엄마의 말을 듣기가 좀 그랬는지 고리대금업도 그나마 양심을 가진 자들이 하는 정당한 일이라고 변명을 해보죠. 정래 엄마는 딸의 반대를 무시하고 오기미에게 갚을 돈 22만 원을 교장에게 내어줍니다. 그 2달에 걸쳐 교장에게 빌린 돈 5만 원을 갚았고 석 달째에는 가게 주인이 바뀌죠. 교장의 딸 내외가 가게 주인으로 오죠. 교장은 처음부터 이 가게에 눈독을 들였고 많은 노력 끝에 결국 싸게 얻게 되었다고 좋아하죠. 이 과정에서 오기미도 어느 정도 이득을 받고요. 그리고 정래 모녀는 1년 반 동안 죽어라 고생했고 죽 써서 개준 거죠. 정래 엄마는 가게를 접으니 편하기도 하고 우라가 치밀기도 하고 뭐 그래서 그런지 몸살 감기로 반달째 누워 있습니다. 그때 남편이 와서 김오김 돈을 빼먹을 수가 생겼다고 해요. 남편 말로는 오기미도 요즘 자동차에 관심이 생겼는데 마침 사기 쳐먹기 딱 좋은 자동차 한 대가 나와서 오김에게서 집문서를 되찾아올 만큼의 돈을 빼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말을 하면서 정래 아빠는
마치 몸져 누운 아내를 위로하려는 듯이 큰 소리로 웃습니다. 이렇게 소설이 끝납니다. 해방 직후에 물질적 파산으로 힘겨워하는 한 여자, 그리고 정신적 파산으로 괴로워하는 다른 한 여자, 친구 사이였던 두 여자의 아픈 이야기가 담긴 소설. 이 소설은 1946년 신천지를 통해 발표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